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했었냐면은, 자,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링크라는 과정을 거치면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한 번씩 경험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거칠 텐데, 우리는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은 처음 접하면은 C 언어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사용법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두세 번 사용해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터보 C++ 컴파일러 같은 걸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주얼 C++ 컴파일러죠. 그래서 비주얼 C++ 컴파일러를 사용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임의대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좋도록 제가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비주얼 C++ 컴파일러를 갖다가 띄워 보시면은, 자, 이러한 화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일단 미리 띄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컴파일러 초기 화면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띄워놓은 비주얼 C++ 컴파일러의 환경과 지금 화면과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생성을 위한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프로젝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니까, 프로젝트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상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쉽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조금 약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 화면을 보시려면은, 자, 그림 1-에 있는 것처럼, 자, 실행 화면에서 파일, 그 다음에 New를 누르시면, 뭐 컨트롤 N키를 누르셔도 되지만, 뭐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 보세요.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누르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파일에 New를 누르니까, 자,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보면은, 자, 지금 뭐 무엇인가를 좀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채우는지 우리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비주얼 C++ 컴파일러가, 비주얼 C++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리켜 우리가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도스창 띄워가지고 저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스창을 띄워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갖다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C를 공부하시고 C++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MFC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뭐 흔히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일단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것만 눌러서 내가 프로그램 작성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자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겉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프로젝트라는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자, 여기서 D라는 것은 이 C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시면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워크스페이스 안에 프로젝트라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일부러 상자를 이렇게 두 개를 둔 건 아닐 거라고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는 둘 이상의 프로젝트라는 공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거 안 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이해하도록 부담감을 지니진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 안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가 담고 있는 파일을 저장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파일을 만들기에 앞서서 내가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파일을 만들기에 앞서서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보니까 여기 보면 프로젝트 네임 헬로우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내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형성을 하는데 얘의 이름을 헬로우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냐?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단 여기까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자,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라. 즉 내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렵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일단은 대략적으로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min3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갖다가 2라는 디라이브, 지금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2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편화하기 위해서 저는 C 디렉토리 밑에다, 테스트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아까 전에 우리가 헬로우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거 치면서 지금 헬로우라는 디렉토리, 위치가 그 헬로우라는 그 디렉토리가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형성을 하기로 했었죠. 자, 지금 아까 전에 그림과 완전히 동일해졌어요. 다만 디렉토리 위치만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프로젝트 생성 완료라고 해서 바로 넘어가고 있죠.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뭐 OK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그냥 버튼 누르고 넘어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 보자고요.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죠. 자, 이 비주얼 C++ 컴파일러는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코드를 갖다가 조금은 제너레이션, 즉 생성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버튼을 누르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버리면 기본적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이용할 게 아니라고요. 자, 빈 프로젝트, 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직접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갖다가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누르니까 또 뭐 물어보죠.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의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는 건데, 뭐 대략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OK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을 지금 잡아준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자,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상자, 내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보면 상자만 있지 지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아직 만들어서 담지는 못했어요. 그 상자 안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 먼저 생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을 갖다가 생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은, 자, 파일 탭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New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자, 이러한 화면이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파일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는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C++ 소스 파일을 갖다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만들 소스 코드는 우리가 지금 C++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C 파일을 만드는 건데 왜 C++ 소스 파일을 갖다가 만드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위치에다가 .c라는 확장자를 갖다가 C로 주시면 C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C++를 공부하실 경우에는 CPP라는 확장자를 주시면 C++ 소스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젝트에다가 담아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봤던, 제가 프로젝트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프로그램 코드를 담을 수 있는, 즉 프로그램 코드를 담고 있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상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죠.
거기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담으라는 뜻입니다. hello라는 프로젝트 우리 만들었죠? 거기에다 담으라는 뜻입니다. 파일 이름은 hello.c로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디폴트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C++ 소스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갖다가 hello.c로 설정을 해주기로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hello.c라는 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거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보여주는 창이에요. 자, 파일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눌러서 소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hello.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디렉토리 상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상당히 그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강의를 하면서. 자, C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hello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안 만들어도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hello.dsw가 있고 그 다음에 hello.dsp가 있는데 이 W가 무엇의 약자냐면 워크스페이스의 약자고요. P가 프로젝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hello.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금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자, 다시 돌아왔어요. 파일 생성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코드를 그냥 한번 쳐보자고요. 왜냐면 한번 실행해서 프로그램 실행 파일 만들어지는 걸 한번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코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직접 쳐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코드가 짧아서 제가 치는 거지 모든 책에 있는 코드를 제가 직접 치면서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짧으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같아졌나요? 뭐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걸 안 쳤죠? 이걸 갖다 주석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무시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대로 한다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제 똑같아졌나요? 예,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뭐 대략 여기다가 콤마 같은 것도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런 거 하나 찍어주면 이제 정말로 똑같아졌다고요. 자,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이게 좀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갖다가 완성을 시켰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바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그림하고 제가 매칭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갖다가 편집을 하고 나서 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요 위치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빌드라는 위치에 들어가서, 컴파일 hello.c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스 코드를 갖다가 정확히 타이핑을 하셨다라고 하면,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자,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빌드에, 자, 컴파일 hello.c를 갖다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냥 직접 다 들어가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제가 오류 없이 잘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을 했네요. 그죠?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지금 거쳤어요.
자, 그럼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아마도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지니고 있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떠한 파일이냐면 뭐뭐.obj가 있죠. 이 obj라는 것은 오브젝트의 약자라고 하긴 뭐하고 오브젝트를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이 obj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담고 있는 파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 자, 이 크기 보시면은 1. 자, 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크기가 지금 1.9K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작성했던 hello.c는 95바이트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뭐냐면 C로 우리가 구성한 코드가 실제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코드 체계로 바꿨더니 용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로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편해진 겁니까? 이걸 느낀다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단계씩 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저도 재밌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링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역시 빌드라는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링크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탭이 존재를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빌드에 빌드 hello.ex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링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컴파일 hello.c를 누르지 않고 이걸 바로 누르셨어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빌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누르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링크라는 과정을 거쳐볼게요. 자, 링크를 해보니까 자, 역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과정 끝났고 우리가 링크라는 과정을 끝냈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실행을 할 때는 컴파일 과정, 링크라는 과정을 갖다가 따로따로 안 하고요. 그냥 링크라는 과정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주얼 C++ 컴파일러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컴파일하지 않고 링크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컴파일 링크까지 다 끝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링크라는 과정이 끝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죠. exe, 확장자가 exe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보니까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도스 콘솔 상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각각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스 커맨드를 갖다가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저 위치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갔습니다. 한번 파일을 보면은 요즘은 윈도우즈 세대라 이런 도스 커맨드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뭐 이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일단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 hello.exe라는 파일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 이름이니까 hello라는 실행 파일을 갖다가 실행을 해보면 드디어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해보려면 좀 귀찮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인데 자, 비주얼 C++ 컴파일러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시면 되냐면 자, 그냥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도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뭘 제가 눌렀냐면은 자, 이 마침표 표시가 되어 있는 자, execute program이라는 코드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설명이 또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뭐, 이번 장에 한 내용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이렇게 종료하실 때는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비주얼 C++ 컴파일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상자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상자 안에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링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이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위치를 갖다 찾아가는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따라 할 때는 또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또 정작 개인적으로 하려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익숙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좀 컴파일하는 과정이 어려우면은 부담스러우면 사실 공부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대략 1장의 내용이 끝이 났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C 언어가 무엇을 하는 언어인지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프로그램 언어가 무엇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또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당장 2장에 있는 내용 실행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려면 비주얼 C++ 컴파일러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비주얼 C++ 컴파일러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욕심이에요. 자, 1, 2년 개발한 사람들도 비주얼 C++ 컴파일러의 모든 기능을 다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단순히 외우는 형태를 취해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컴파일러의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